안녕하세요. 대여비스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. 오늘은 태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조선기자재 업체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석 영상을 좀 드렸는데 특징이 있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특히 시장에 리스크가 부각이 될 때, 좀 시장이 하락할 때 해지 관련된 이 종목으로도 분류가 된 만큼 좀 T장과 디커플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현재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은 뭐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태광은 좀 주가에 이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종목의 특징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태광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기반이 되어 있는 종목이죠. 특히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고 이 수주잔고 현황을 체크를 해봐도 순수주액도 현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은 좋은 모습을 유지 중이다. 자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조선 관련된 업황이 돌아오면서 조선 관련된 ETF도 이 강세인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되면 조선 쪽에서 이제 기자재 업체로도 이 수급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실적이 기반이 되어 있는 태광 같은 종목은 강한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측면이 있죠. 제가 대표적으로 이 태광 분석을 진행을 할 때 주가 관련된 지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현황까지 모두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선 좀 기본적인 사항부터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부분별 매출액 비중을 보게 되면 관이음 세류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뭐 피팅 업체다라고 보면 됩니다. 전반적으로 모두 조선 기자재 업체다라고 분류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. 그리고 또 매출액 같은 경우 보게 되면 24년 3분기 들어서 반등해주는 현재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률도 최근까지는 계속해서 높은 이 모습을 유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. 당연히 조선 관련된 업황도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원달러 환율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사실 이러한 부분은 정세적인 변동이 있으면 또 급격하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변동성이 있는 부분은 추후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할 테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쨌든 실적적인 부분이 좋아지는 전망을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면은 이 매출액을 보게 되면 23년부터 24년, 25년 쭉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죠. 이 높은 모습을 유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.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면 당연히 뭐 EPS도 증가할 전망을 할 수 있는 거죠. 23년 들어서 EPS가 강하게 증가를 했습니다. 2,000원 정도로 증가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2,000원을 유지해주는 그런 평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. 뭐 다시 말하면 성장일 높은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자, 그리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BPS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EPS도 높은 모습을, 성장한 모습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, 기업의 주당순 자산 가치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25년, 26년 모두 높은 모습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기반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. 어쨌든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던 대로 조선 관련된 수급이 이제 점차 기자재 업체로 넘어오면 태강 역시 강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. 사실은 이 부분은 이 조선 관련된 직접적인 이슈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좀 기사 내용을 가져왔습니다. 뭐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. 뭐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가 100배가 났었고 1980년대에는 7분의 1로 줄였지만 현재는 이제 극복할 단계에 남아 있다. 그래서 60년 만에 100배 격차를 극복한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. 이 관련된 대표적인 산업은 뭐 반도체부터 이 자동차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 사실 조선 같은 경우는 일본에 극복한 지가 꽤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한 이 시장의 관심이 불러올 수 있게 되는 그런 기사 뉴스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어쨌든 이 긍정적인 큰 틀로 봤을 때 한국 시장이 관심이 생기게 되면 이 조선 관련된 수급도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. 자,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
이 호재가 조선 관련된 호재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ETF도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. 자,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조선 ETF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상으로 23년 한 10월 달에 한번 언급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24년 같은 경우에 제가 전망을 드렸었죠. 조선 ETF가 좀 수익성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관련된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고환율도 그렇고 이 미중 무역 갈등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업황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턴어라운드와 함께 조선 관련된 테마가 형성이 되면 당연히 태광도 이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. 그래서 계속해서 실적 관련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. 이 친환경 선박을 타고 릴레이 흑자 전환을 한다. 대표적으로 뭐 조선 3사를 들 수 있는데 사실 이 국내 조선업 테마 자체는 이 조선 3사가 이끌어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이슈를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유가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사실은 태광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유가죠. 이 파란색 선이 유가고 보라색 선이 이 태광의 주가입니다. 파란색 선이 하락을 할 때 태광의 주가도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파란색 선이 상승할 때 태광의 주가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뭐 100%는 아니지만 이런 투자 지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 확률 자체를 높일 수 있게 되고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표를 계속해서 참고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다면 앞으로 유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태강 주가도 바뀔 수 있게 되는 거죠. 유가 자체는 현재 상방 모멘텀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최근 들어서 중동 리스크가 다소 완화가 되긴 했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죠. 자, 그리고 이 제조업 지표, 뭐 각종 경제 지표를 보더라도 현재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수요가 유효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전쟁 종식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수요적인 측면도 부각이 받으면서 유가가 상승할 확률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되면 태강 주가도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. 자, 그리고 또 원달러 환율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. 특히 태광은 조선 기자재 업체고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측면을 살펴봐야 될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2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시장에는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죠. 초반부에 제가 시장과 좀 디커플링 되는 현상을 태광이 보여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, 이러한 부분 때문에 태광에 대한 환율을 보고 있다. 자,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주가의 흐름세를 보게 되면 뭐 100%는 아니지만 환율이 상승할 때 이 태광의 주가도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고환율에 대한 수혜 종목으로서 태광이 나오고 있다. 자,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태광을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도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적을 기반으로 한 태광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. 환율부터 유가가 상승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, 조선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리스크적인 측면은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. 조선 해양 특허를 비교를 했을 때 중국이 좀 압도적인 모습입니다. 우리나라가 2,553건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 중국은 15,517건을 기록을 해주었습니다. 계기가 되었던 시기가 바로 2014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 업계 전반 구조조정을 겪었죠. 그렇게 되면서 조선 관련된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관련된 인력도 뽑기 힘든 상황이었고 현재까지도 봤을 때 조선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. 특히나 우리나라는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젊은 인력을 계속해서 양성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해결책을 뽑지 못하게 되면 중국과의 격차가 좁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. 중국이 우리나라를 따라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도 이 조선 관련된 긍정적인 전략을 좀 펼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가격적인 흐름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태광 같은 경우에는 뭐 2024년 3월에 잠깐 반등을 해줬지만 그 후에 재차 하락을 해주고 다시금 상승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다. 자,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. 사실 업황 자체는 갖춰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조선 관련된 ETF도 상승해주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자재 업체로 수급이 들어오기만 한다면 실적을 기반으로 한 태광 같은 종목은 강한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.
그래서 주봉으로 봤을 때 좀 중요한 구간이 있겠죠. 우선은 21선을 저항을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21선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. 자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, 그 다음으로는 이제 11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나서 61선 구간까지 살펴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.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도 주가가 하락을 해준다면 이 전저점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아줘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자, 이상으로 이 태광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